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보의 처짐과 철근 콘크리트 보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읽었는데, 과학기술 지문이죠. 저는 이 제목 보고 솔직히 쫄았거든요. 근데 또 막상 읽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정보들이 문단별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좀 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도 이제 다분히 문과형 사람이라 이 기술 지문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기술 지문이 어렵고 무작정 뭐 인문예술 지문이 쉽다거나 뭐 또 반대인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이과형 친구들은 오히려 기술 지문은 좀 깔끔한데 인문예술에서 공포를 좀 느끼는 경우도 있겠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무조건 우리가 이 제목을 딱 봤을 때 어려울 것 같다. 뭐 혹은 내가 현장에서 기술 지문을 딱 만났을 때 진짜 이거 무조건 안 읽히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제 초반에 집중을 좀 하면서 그지 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론을 좀 해보고 도대체 보가 왜 쳐지는 것이며 보가 쳐질 때 우리는 어떤 식의 해결책이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좀 뚫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좀 뚫어나가는 경험을 반복하셨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물론 지문 자체가 이제 일문단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그 중심화제를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보의 처짐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이며 보의 처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일문단에서 집중을 잘해야 뚫리는 좀 까다로운 지문이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여전히 이게 혼자 어려웠다면은 또 그거는 그거대로 이게 뭐 단순히 쉬운 지문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저랑 같이 오늘 정리를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깔끔하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일문단이 사실 쭉 읽어봤을 때 보의 처짐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중심화제가 일문단에서 딱 나타난 게 아니라 일문단은 중심화제를 위한 빌드업 지문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빌드업 구간이었다는 거지, 일문단이. 그러니까 일문단에서 이 보의 어떤 처짐이 나타난 게 아니라 벽이나 교각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끼리의 거리가 이 기둥 사이의 거리가 확보되어야 되니까 이 보가 처진다. 즉 일문단은 중심화제 그 자체를 찾을 수는 없었고 중심화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어떤 빌드업의 구간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어야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단 넘어가 보면 뭐가 나온다? 보가 나오는 것이고 보의 처짐이라는 중심화제가 나온다. 그래서 보의 처짐 현상은 어쨌든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처짐 현상이 발생하면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고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보의 처짐은 뭐다?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짐량을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의 처짐은 문제인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처짐량 계산이 필요하다. 얼만큼 처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보의 처짐량 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중심 내용 위주로 잡아 나가면서 중심량에 대한 디테일, 이 처짐량에 대한 이 디테일한 계산 같은 경우는 표시 정도만 해놓고 나중에 선지에서 다시 물어본다면 빠르게 해당 부분으로 넘어오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결책인 거죠. 보의 처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처짐량을 계산한 다음에 자 처짐량을 계산해서 일단 파악을 하는 거야. 와, 너무 많이 처졌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해결책으로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문단에서는요, 문제가 나타나는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본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본격적인 해결책이 나타나는 겁니다. 해결책은 뭡니까? 처짐량을 계산한 다음에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를 사용을 해야 한다. 그지? 그래서 보의 변형량과 변형률을 잘 계산을 해야 됐어. 그죠? 그래서 변형률, 그지? 이렇게 변형량과 원래 치수와의 비율. 그래서 변형률을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형률이
낮은 걸로 재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었는데 내력의 한계치, 그러니까 내력이 내가 버틸 수 있는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보라는 것은 결국에 외력이 작용했을 때, 외력 같은 경우는 누르는 힘이나 당기는 힘 이런 게 있겠죠. 하여튼 바깥에서 힘이 작용했을 때 이제 모든 어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 보가 외부로부터 외력을 받으면 조건 잘 따져야 돼. 바깥으로부터 힘을 받으면 그 힘을 버티기 위한, 그 힘으로부터 버티기 위한 반대 방향의 내력이 생긴단 말이야. 이 저항력을 내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외력과 내력에 우리가 정리를 해놓은다면, 그치? 외력은 내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좋은데, 그치? 내력을 제거하면 사라진다가 아니라, 여러분 외력이 내력을 제거하면 사라진다가 아니라 뭐가 먼저인 거야? 외력이 먼저인 거야. 외력이 먼저인 것이고 외력을 제거하면 뭐가 사라지는 거야? 내력이 사라진다.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일단 외력이 생기고 이 외력에 저항하는 저항력인 내력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력이 사라지면 내력도 사라지는 거니까 내력을 제거했을 때 외력이 사라진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죠. 이 내력이 결국에 저항력이라고 했잖아요. 저항력의 한계치를 넘게 되면 보가 파괴된다. 그래서 그러면 내력의 한계치가 크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보의 강도가 강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리을이 클수록 미음이 높아진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다 까지 정리를 하시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 내력을 뭐라고 해? 단위 면적당 버틸 수 있는 이 힘을 응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력이 결국에 응력인 거야. 응력은 내력 중에서도 단위 면적에 따라서 버틸 수 있는 정도가 응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응력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축 응력과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 버티는 인장 응력이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압축 응력이 엄청나게 큰 멋진 재료가 있어.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다른 재료들에 대해 단위 면적당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크다는 얘기는 즉 내력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해결책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 보혜 재료로 많이 활용된다. 즉 전형적인 문제와 해결 구조의 지문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버티는 힘은요.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이 있는데 콘크리트는 어떻대? 압축응력은 높고 인장응력은 그러니까 인장응력은 내력, 이 콘크리트의 내력에 압축응력이 있고 인장응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콘크리트의 내력, 버틸 수 있는 힘의 종류에는 압축응력, 이것도 내력이에요, 내력. 그러니까 인장응력이 있는데 그 중에 콘크리트는 압축력은 진짜 세. 얘는 진짜 압축력은 압축하는 외력에 대해서 버티는 힘은 진짜 센데 인장력은 압축력에 비해서는 낮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콘크리트의 내력을 높인다. 콘크리트의 버티는 힘을 높인다라고 하면 압축하는 외력에 의해 버티는 힘인 압축응력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잡아당기는 어떤 그 외력에 저항하는 인장응력도 높아지긴 하겠지. 콘크리트에 버티는 힘을 높이는 거니까. 다만 이 압축응력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높고 콘크리트는 인장응력은 높긴 높은데 상대적으로 압축응력보다는 적다 이거야. 그러면 내력을 높일수록 압축력과 인장응력의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는 내력을 높이면 그 내력의 종류인 압축응력, 압축응력도 버티는 힘이고 인장응력도 버티는 힘이야. 콘크리트의 내력을 높이면 그 내력의 종류인 압축응력도 커지고 인장응력도 커지지만 어쨌든 압축응력이 커지는 정도가 더 크고 인장응력은 커지는 정도가 좀 더 작다. 그렇죠? 콘크리트의 내력, 버티는 힘, 강도를 높이면 당연히 내력의 종류인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이 모두 커지겠죠. 다만 압축력이 커지는 정도에 비해 인장력은 조금 작아. 그래서 어떠한 해결책이 있었어? 철근을 추가해야 된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바로 이 문제도 가보면 플러스 부분에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니까 인장응력을 필요로 한다. 잡아당기는 힘을 버티는 거는 인장응력. 이거는 철근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양쪽으로 밀어붙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이 압축의 외력에는 압축 응력으로 저항할 수가 있다. 이 압축 응력은 콘크리트가 강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플러스 부분에서 철근을 추가하면 외력이 커지는 게 아니죠. 철근을 추가했는데 밖에서 작용하는 외력이 왜 커집니까 갑자기? 철근은 외력에 버티는 힘이겠죠. 철근을 추가하면 내력, 그렇죠? 내력 중에서도 인장력이 커지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까지 한 번에 뚫어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 철근을 함께 사용하는 이유, 해결책 중에서도 우리가 콘크리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에 철근을 사용하는 것은 이 인장력이 조금 낮기 때문에 높긴 높지만 그래도 압축응력에 비해 9분의 1에서 13분의 1 정도로 낮기 때문에 이 인장응력도 보완하기 위해서 철근을 사용한다.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까지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었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자면 콘크리트를 보로 만들 때 철근을 사용하는 이유죠. 당연히 철근 같은 경우가 뭡니까? 결국에 철근이 어떤 이 인장하는 외력, 그치? 인장하는 외력에 버티는 힘, 저항하는 그 내력이 뭐야? 인장응력이잖아. 인장응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철근을 사용하는 거다. 그쵸? 이렇게 정답을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보시면 보의 처짐의 원인, 이 보의 처짐이 결국엔 뭐다?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나왔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 해결책과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 해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다. 전형적인 문제와 해결의 글이었고 특히나 우리가 문제와 해결의 글을 읽을 땐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까지 체크를 좀 하시면 베스트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료의 응력의 특성, 그렇죠? 응력의 특성과 보강 설계를 고려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보력과 여기에 보시면 그죠? 응력과 보강 설계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응력과 보강 설계. 그렇죠? 이렇게. 제 부분은 여기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 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아래 이 지문장합 부분은 이거는 제 건 안 바뀌었네요. 여러분 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응력의 특성과 보강 설계를 고려한다. 이 보강 설계가 뭡니까? 그냥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다른 응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뭘로 보강한다? 철근으로 보강한다. 그래서 응력의 종류, 인장, 압축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우리가 문제와 해결 구조의 지문을 정리해 놓으시는 게 중요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문장은요. 모든 것을 보되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은요. 이제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고요. 그 누구보다 매의 눈빛으로 호랑이의 눈빛으로 상황을 관찰해야 되지만 굳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고수는요. 조용하게 움직이고 결국에 남들이 눈치채지 못할 때 이미 그곳에 도달해서 쟁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거 나한테 얘기하세요. 주변에다 얘기하지 마시고 꾹 참고 힘들고 불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도 힘들고 불안할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요. 알겠죠? 같이 우리 달리면서 서로 힘 줍시다. 저도 요새 막 여러 가지로 너무 바쁘고 힘들고 막 불안할 때도 있고요.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조용히 나갈 겁니다. 나가서 반드시 중요한 순간에 쟁취해내겠다. 자, 여러분들 저랑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과제 제출하면서 얘기 나눕시다.